깊은 산골, 안개가 자욱한 새벽. 70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오늘도 혼자 눈을 떴다. 낡은 나무집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이슬방울 소리만이 그의 아침을 깨웠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할아버지는 몸을 일으키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누군가에게 아프다고 말할 사람도 없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5년 전 찍은 사진. 아들 부부와 손녀 미소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미소야, 할아버지 보고 싶지도 않니?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났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길. 예전에는 이 길로 아들 가족이 자주 찾아왔었다. 하지만 이제는 3년째구나. 할아버지는 달력을 넘기며 중얼거렸다. 마지막으로 가족을 본 지 벌써 3년이 흘렀다. 그때 며느리 수진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다. 아버님 미소가 학업에 집중해야 해서 당분간은 방문이 어려울 것 같아요. 차가운 목소리였다. 예의는 지켰지만 따뜻함은 전혀 없었다.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혼자가 되었다. 전화도 점점 뜸해졌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 이제는 명절에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정오가 되자 할아버지는 작은 보따리를 챙겼다. 한 달에 한 번 장을 보기 위해 마을로 내려가는 날이었다. 굽은 등을 곧게 펴려 애썼지만 세월의 무게는 어쩔 수 없었다. 산길을 천천히 내려가며 할아버지는 생각했다. 오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텐데. 그런데 그때였다. 저 멀리 산길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다. 설마.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그것은 그의 착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젊은 등산객이었다. 할아버지는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추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이 근처에 박철수 할아버지 댁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등산객의 말에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박철수. 그게 접니다만. 어머, 할아버지시군요. 저는 우체국에서 나왔습니다. 전해드릴 게 있어서요. 젊은 직원은 배낭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뭔가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발신인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박미소. 손녀의 이름이었다. 미소가 보낸 거예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체국 직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서 찾는데 며칠 걸렸어요. 할아버지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다. 3년 만에 받는 손녀의 소식이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떠난 후 할아버지는 재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장 보는 것도 잊어버린 채.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공책이 들어 있었다. 먼저 편지를 펼쳤다. 할아버지께. 미소의 글씨체였다.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진 글씨였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미소예요. 할아버지 건강하시죠?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편지를 써요. 그리고 할아버지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제 그림 일기예요. 엄마는 모르게 몰래 보내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편지는 여기서 끝났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미소야.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펼쳤다. 그림일기. 미소가 그린 그림일기였다. 첫 번째 페이지. 2021년 9월 15일. 그림에는 할아버지가 그려져 있었다. 산속 집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가슴이 뭉클했다. 미소도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페이지를 넘겼다. 2021년 10월 20일. 이번에는 엄마와 함께 있는 그림이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미소의 표정이 어두웠다. 엄마가 할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내세요. 왜 그럴까요? 할아버지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림 속 수진의 모습. 험악한 표정으로 그려져 있었다. 다음 페이지. 2021년 11월 5일. 이번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오늘 엄마가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냐고 하면서요. 병원비.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자신은 아픈 곳이 없는데. 그때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3년 전 마지막으로 가족을 만났던 그날. 수진이 했던 말. 아버님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건강하다네. 그래도 한번 받아보세요.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이. 그 후로 몇 번 전화가 왔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라는 내용이었다. 할아버지는 귀찮아서 가지 않았다. 산속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병원이냐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미소의 일기를 보니 설마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미소의 그림일기를 계속 읽어나갔다. 다음 페이지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2022년 1월 3일. 새해 첫날 그림이었다. 하지만 미소의 표정은 전혀 밝지 않았다. 오늘도 할아버지께 새해 인사드리러 가자고 했는데 엄마가 또 안 된다고 했어요. 아빠도 엄마 편이에요. 할아버지는 지금 치료받느라 바쁘시다고. 할아버지가 아프신가요? 치료? 할아버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자신은 아무런 치료도 받고 있지 않았다. 건강했다. 산속에서 나물도 캐고 밭일도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할아버지는 중얼거리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2022년 3월 15일. 이번 그림에는 엄마가 전화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엄마가 누군가와 전화하면서 요양원비가 너무 비싸다. 다른 곳을 알아봐야겠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신가요? 왜 저한테는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요양원?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자신은 산속집에 혼자 살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요양원 이야기인가? 그때 문득 생각난 것이 있었다. 몇 달 전부터 가끔 마을 사람들이 했던 말. 철수 씨 아들이 효자라면서요? 좋은 요양원에 모시겠다고 하던데. 그러게요. 서울 큰 병원에서 치료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설마.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둘러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2022년 6월 10일.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오늘 엄마가 아빠와 싸웠어요.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거냐? 미소가 알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아빠가 화를 냈어요. 엄마는 어쩔 수 없다. 지금까지 온 것도 다행이다라고 했어요. 무슨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와 관련된 일인 것 같은데. 거짓말.
할아버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요양원비, 병원비, 치료비, 그리고 거짓말. 혹시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수진이 자신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급하게 다음 페이지들을 넘겨보았다. 2022년 8월 20일. 오늘 친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다들 자주 만난다고 하는데 저만 할아버지를 못 본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정말 궁금해요.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2022년 11월 30일. 엄마 핸드폰을 몰래 봤어요. 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서류들이 있었어요. 병원비 영수증, 요양원 계약서. 그런데 이상해요. 할아버지는 분명 산에 계시는데 왜 이런 서류들이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공책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다. 머리가 복잡했다. 하지만 점점 상황이 명확해지고 있었다. 수진이 자신의 이름으로 허위 서류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보험금이나 정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 할아버지는 다시 일기를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2023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하지만 미소의 그림은 여전히 어두웠다. 오늘 정말 큰일 났어요. 엄마 책상 서랍에서 할아버지 관련 서류를 더 찾았어요. 사망신고서 양식이 있었어요. 아직 작성된 건 아니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할아버지 정말 살아계시죠? 제가 할아버지를 꼭 찾아뵐게요. 사망신고서. 할아버지의 혈관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수진이 자신의 죽음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것인가? 마지막 페이지. 2023년 5월 1일. 어린이날이었다. 미소의 마지막 그림 일기. 할아버지께 이 일기를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할아버지의 주소를 찾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엄마가 감춘 연락처들을 하나씩 찾아봤거든요. 할아버지, 저 정말 보고 싶어요. 그리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할아버지는 정말 아프신가요? 정말 요양원에 계신가요? 엄마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께서 이 일기를 받으시면 꼭 연락 주세요. 제 핸드폰 번호 010-1234-5678. 엄마 몰래 만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일기를 덮고 한참을 생각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수지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아마도 자신의 이름으로 각종 보험금이나 지원금을 받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죽음까지 조작할 생각이었던 것 같았다. 이런 일이. 할아버지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미소였다. 3년 동안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며 혼자 고민했을 그 마음. 미소야. 할아버지는 미소의 핸드폰 번호를 메모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미소를 다시 만나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증거도 필요하고 수진의 정확한 계획도 알아야 했다. 그때 할아버지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 그 뒤에 숨겨둔 통장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통장을 꺼냈다. 몇 달 전에 확인했을 때와 잔액이 달랐다. 분명히 더 적어져 있었다. 내 통장까지. 할아버지는 온몸이 떨렸다. 수진이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자신의 이름으로 된 각종 서류를 위조해서. 이제 확실해졌다. 할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미소를 위해서라도 이 일을 끝까지 파헤쳐야 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미소의 그림일기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새벽 5시가 되자 할아버지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산을 내려가 마을로 향했다. 목적지는 면사무소였다. 안녕하세요. 박철수입니다. 직원은 할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박철수 씨. 살아계셨네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며느리분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직원의 말에 할아버지는 바로 알 수 있었다. 수진이 여기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혹시 제 이름으로 신청된 서류들이 있나요?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이상하네요. 요양급여, 장기요양보험, 의료비 지원. 이런 것들이 다 신청되어 있는데요. 할아버지의 예상이 맞았다. 누가 신청했나요? 며느리분께서. 박수진 씨가 법정 대리인으로 신청하셨네요. 법정 대리인. 수진이 자신을 치매 환자나 거동 불편한 사람으로 신고했던 것이다. 신청 서류를 볼 수 있나요? 본인이시니까. 잠깐만요.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다. 할아버지는 서류를 보고 기가 막혔다. 진단서, 의사소견서, 요양원 입소 확인서. 모든 게 조작된 것들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분명히 위조된 도장이었다. 이 서류들로 얼마나 지원을 받았나요? 월 150만 원 정도. 지금까지 한 3년 정도니까. 할아버지는 빠르게 계산했다. 150만 원 36개월 5,400만 원. 엄청난 금액이었다. 제가 이 모든 신청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취소하시면 지금까지 받은 지원금을 다 돌려줘야 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면사무소에서 나온 후 할아버지는 경찰서로 향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었다. 경찰서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박철수 씨. 살아계셨군요. 네. 그런데 제 이름으로 각종 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면사무소에서 받은 서류들을 보여줬다. 경찰관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죄네요. 공문서 위조에 사회보험 사기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고발장을 작성하시고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분과는 연락이 되시나요? 3년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럼 더욱 의도적인 사기일 가능성이 높네요. 경찰관이 설명을 계속했다. 보통 이런 경우 가족이 노인을 시설에 보냈다고 거짓 신고를 하고 각종 지원금을 받아내는 수법입니다. 그럼 제 손녀는 어떻게 되나요? 미소라는 아이인데. 손녀분은 피해자죠. 할아버지와의 만남을 막은 것도 증거인멸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소도 3년 동안 속아 살았던 것이다. 조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증거가 명확하니까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할아버지는 경찰서에서 모든 절차를 마쳤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다. 미소에게 연락하는 것.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다. 미소가 적어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3년 만에 듣는 미소의 목소리. 미소야.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미소의 목소리가 크게 높아졌다.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세요? 살아계세요? 그래, 미소야.
할아버지 살아있다. 그림일기 고마웠다. 전화 너머로 미소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정말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할아버지 아프시다고 요양원에 계신다고. 미소야,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할아버지는 계속 산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었어. 정말이요? 그럼 엄마가 왜? 미소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미소야, 엄마가 할아버지 이름으로 나쁜 일을 했어. 하지만 내가 보낸 일기 덕분에 모든 걸 알게 됐어. 할아버지, 저 정말 무서웠어요. 엄마가 점점 이상해지고.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할 거야. 할아버지, 언제 만날 수 있어요?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은 후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3년 동안의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미소가 겪었을 혼란과 두려움. 모든 것이 수진 한 사람의 욕심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의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님, 수진의 목소리였다. 3년 만에 듣는 며느리의 목소리. 수진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했다. 아버님, 갑자기 웬일로 연락을 하시죠? 어디서 제 번호를? 미소가 알려줬다. 미소가요? 아버님과 연락을 했다고요? 수진의 목소리에 당황이 드러났다. 그래. 그리고 내가 3년 동안 뭘 했는지도 다 알고 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아버님, 내일까지 미소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내가 받은 돈도 다 가져와라. 아버님, 그게 무슨? 경찰에 다 신고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라.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이었다. 진실을 밝히고 미소를 되찾는 일. 그리고 3년간의 외로움에 대한 정산.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다. 3년 만에 손녀를 만나게 될 날이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긴장감이 더 컸다. 수진과의 대면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오후 2시쯤 산길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는 창문으로 내다봤다. 검은색 승용차가 올라오고 있었다. 차에서 먼저 내린 것은 미소였다. 훨씬 커진 모습이었다. 중학교 2학년이 된 미소는 어느새 소녀가 아닌 숙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미소가 뛰어와서 할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미소야. 우리 미소야. 할아버지는 손녀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새삼 느껴졌다. 할아버지, 정말 건강하세요. 엄마 말이 다 거짓말이었구나. 미소도 울먹이며 말했다. 그때 차에서 수진이 내렸다.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였다. 뒤이어 아들 민호도 내렸다. 아버지. 민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할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봤다. 3년 전보다 훨씬 지쳐 보였다. 들어와라.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말했다. 집안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미소는 할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수진은 구석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진아.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3년 동안 뭘 했는지 다 말해봐라. 아버님. 저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에는 정말 아버님을 위한 거였어요. 무슨 소리냐? 아버님이 혼자 산에서 사시는 게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넘어지시거나 다치시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수진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요양시설을 알아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희도 형편이 어려웠고. 그래서 거짓으로 신고한 거냐?
처음에는 정말 작은 도움만 받으려고 했어요. 아버님 생활비 보태드리려고. 민호가 끼어들었다. 아버지,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혼자. 닥쳐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무슨 소리냐?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는 다시 수진을 바라봤다. 계속해봐라.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처음에는 정말 생활비만. 하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어요. 미소 학비도 필요하고 집 대출도 있고. 그래서 5천만 원이 넘게 받아먹은 거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내가 죽었다고 하려던 것도 설명해봐라. 수진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건 어떻게? 미소가 답았다. 사망신고서까지 준비해놨더라. 미소가 작게 중얼거렸다. 정말 무서웠어요. 수지는 완전히 무너졌다. 정말 그럴 생각이었어요.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미친 여자가.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죽음까지 이용하려고 했다는 말이냐?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돌이킬 수 있다면. 그때였다. 미소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엄마.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미소에게 향했다. 엄마, 정말 처음에는 할아버지를 위해서였어요? 미소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미소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저 다 알고 있어요. 뭘 안다는 거니? 수진이 놀란 듯 물었다. 미소는 가방에서 또 다른 공책을 꺼냈다. 이것도 제 일기예요. 할아버지한테 보낸 건 일부였어요. 할아버지와 가족들이 모두 미소를 바라봤다. 엄마가 3년 전에 한 말 기억해요? 미소가 공책을 펼쳤다. 2020년 8월 15일 할아버지 집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소가 읽기 시작했다. 엄마가 아빠한테 했던 말이에요. 이제 늙은이 뒷바라지는 그만하자. 우리도 살아야지.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9월에는 이런 말도 했어요. 요즘 노인 관련 지원 제도가 많다던데 한번 알아봐야겠어. 민호가 수진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수진아, 그게 사실이야? 미소는 계속 읽어나갔다. 엄마는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할아버지를 이용해서 돈을 받을 계획을. 미소야, 그만. 수진이 말을 막으려 했지만 미소는 계속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런 말도 했어요. 어차피 산에서 혼자 사는데 누가 알겠어? 할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구나. 수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3년 동안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미소까지 속였으면서. 그때 민호가 갑자기 일어났다. 수진아, 이게 정말이야? 여보. 처음부터 계획이었다고. 아버지를 속일 계획이었다고. 민호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였다. 나는 정말 아버지가 치료받고 계신 줄 알았어. 너 때문에 3년 동안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는데 진정하라고. 민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혼하자. 뭐라고? 이혼해. 나는 이런 사람과 더 이상 살 수 없어. 수진이 민호에게 매달렸다. 여보, 제발. 미소 생각해서라도. 미소 생각하면 더 이혼해야지.
3년 동안 할아버지 그리워하는 아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아? 미소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 괜찮아요. 미소야. 저는 할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엄마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에요. 충격적인 말이었다. 14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차갑고 단호했다. 수지는 완전히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미소야.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엄마 3년이에요. 3년 동안 저 혼자 진실을 찾으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미소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다. 할아버지가 정말 죽으신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런데 엄마는 태연하게 거짓말만 했어요. 할아버지가 미소의 어깨를 토닥였다. 미소야, 이제 됐다.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괜찮아. 할아버지. 앞으로 할아버지와 계속 살아도 돼요? 물론이지. 우리 미소야. 할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봤다. 민호야. 내 아버지. 미소는 나와 함께 살게 할 거냐? 네. 그게 좋겠어요. 미소도 원하고. 민호는 수진을 차갑게 바라봤다. 수진 씨는 혼자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여보. 제발. 하지만 민호는 더 이상 수진을 보지 않았다.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였다. 할아버지가 신고한 사건의 조사관들이 온 것이었다. 박철수 씨 댁 맞나요? 네, 맞습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왔다. 신고하신 사기 사건 관련해서 조사하러 왔습니다. 수지는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다. 박수진 씨시죠?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아니에요. 제발.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관들은 수진에게 수갑을 채웠다. 미소야. 미소야. 수진이 끌려가면서 미소를 불렀지만 미소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그렇게 수진은 경찰차에 태워져 사라졌다. 집안에는 할아버지와 미소 그리고 민호만 남았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이제 됐다. 중요한 건 미소다. 할아버지는 손녀를 바라봤다. 미소야, 정말 할아버지와 살고 싶니? 네.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럼 학교는? 전학 오면 되잖아요. 산골학교도 있을 테고. 미소의 대답에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미소 말이 맞다. 민호가 말했다. 아버지, 제가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그리고 미소 생활비랑 학비는 제가. 괜찮다. 나도 얼마 있으면 돈이 들어올 거야. 네. 수진이가 받아먹은 그 돈 말이다. 다시 돌려받을 거야. 할아버지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민호야. 내 아버지. 새로 시작해라. 좋은 사람 만나서 새 가정을 꾸려라. 아버지. 미소도 새엄마를 필요로 할 거야. 진짜 엄마 같은 사람을 말이야. 미소가 할아버지 팔을 잡았다. 할아버지, 전 할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아니다, 미소야. 너도 엄마가 필요해. 진짜 너를 사랑하는 엄마 말이야. 그날 저녁 민호는 돌아가고 할아버지와 미소만 남았다. 3년 만에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이었다. 할아버지, 앞으로 매일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미소야. 할아버지가 어디 가겠니?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미소의 환한 웃음에 할아버지도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길고 긴 악몽이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6개월 후.
할아버지와 미소는 산골 마을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미소는 마을 초등학교로 전학을 와서 새로운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매일 미소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마을 사람들과 텃밭일을 하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시간에 1등 했어요. 미소가 상장을 들고 뛰어왔다. 우리 미소가 그림을 제일 잘 그리지. 할아버지는 흐뭇하게 미소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런데 할아버지, 오늘 선생님이 그러는데 부모님이 오는 학부모 상담이 있대요. 그래? 할아버지가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네. 할아버지가 제 보호자니까요. 미소는 이제 완전히 할아버지와의 생활에 적응했다. 엄마 수진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수진은 사기죄로 2년형을 받아 현재 교도소에 있었다. 받아먹은 돈의 대부분은 이미 써버려서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상관없었다. 미소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찾아왔다.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오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미소야, 아빠 왔다. 아빠. 미소가 반갑게 뛰어나갔다. 미소야, 많이 컸네. 산골 생활이 좋아? 네. 정말 좋아요. 할아버지랑 매일 재밌어요. 민호는 딸의 밝은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3년 동안 시름시름 앓던 미소가 이렇게 밝아진 것은 처음이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그럼 미소가 있으니 건강할 수밖에 없지. 할아버지는 활기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실제로 혼자 살 때보다 훨씬 건강해졌다. 미소를 돌보느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활력도 되찾았다. 아버지,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민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뭔데? 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좋은 일이야. 어떤 분이냐? 미소학교 선생님이에요. 담임은 아니고 미술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라고. 미소가 눈을 반짝였다. 혹시 김은주 선생님이에요? 미소야, 어떻게 알았지? 우와. 은주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미소의 반응에 할아버지도 흥미를 보였다. 어떤 분인지 더 말해봐라. 민호가 설명했다. 30대 초반이시고 미혼이세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시고 혼자 사시는데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미소가 동의한다면요. 모든 시선이 미소에게 향했다. 미소야, 어떻게 생각하니? 할아버지가 물었다. 은주 선생님이면 좋아요. 정말 착하시고 저 그림 그릴 때마다 칭찬해 주세요. 그럼 새엄마가 되는 건데도 괜찮겠니? 네. 근데 할아버지, 제가 새엄마가 생겨도 할아버지랑 계속 살 수 있죠? 미소의 질문에 민호가 대답했다. 미소야, 그건 아빠가 결정할 수 없어. 은주 선생님과 상의해 봐야 하고.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미소가 자신있게 말했다. 은주 선생님께 할아버지와 계속 살고 싶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할아버지는 미소의 손을 잡았다. 미소야,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건 좋은 일이야. 할아버지보다 젊은 엄마가 있으면 더 좋을 거야. 아니에요. 저는 할아버지가 최고예요. 그래도 가끔은 도시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살아봐야지. 할아버지의 말에 미소가 잠깐 생각했다. 그럼 주중에는 할아버지와 살고 주말에는 아빠 엄마와 살면 안 돼요? 민호와 할아버지가 서로를 바라봤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은주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다음 주 민호는 은주 선생님과 함께 찾아왔다. 할아버지는 처음 보는 예비 며느리를 유심히 살펴봤다. 30대 초반의 은주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인상을 주는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김은주입니다. 그래, 고생 많다. 들어와라. 은주는 정중하게 인사한 후 미소에게 다가갔다. 미소야, 집에서 만나니까 더 좋네. 선생님, 저희 집 어때요? 예쁘죠? 정말 예뻐. 할아버지가 정성껏 가꾸셨구나. 은주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할아버지는 호감을 느꼈다. 은주 씨 앉아요. 이야기 좀 해보자. 네, 아버님. 민호한테 들었는데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네. 만약 아버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요. 내 허락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미소야. 할아버지가 미소를 바라봤다. 미소야, 은주 선생님이 새엄마가 되면 어떨 것 같니? 좋아요. 근데 할아버지. 알지, 할아버지와 계속 살고 싶다는 거지. 네. 은주가 부드럽게 말했다. 미소야, 선생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미소가 제일 행복해 보이거든. 정말이요? 응. 그래서 선생님도 아빠와 상의해서 주중에는 할아버지와 지내고 주말에는 우리와 함께 지내는 게 어떨까 생각했어. 미소가 환하게 웃었다. 와, 정말 좋아요. 할아버지도 은주를 다시 보았다. 이 여자는 진짜로 미소를 생각하고 있었다. 은주 씨. 네, 아버님. 고맙다. 미소를 생각해줘서. 아버님, 당연한 일이에요. 미소는 정말 소중한 아이잖아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가족의 분위기였다. 은주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돌봐주었고, 민호는 아버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3년 동안. 이제 그만하자.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하지만, 민호야, 중요한 건 앞으로야. 미소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할 일이다. 네, 아버지. 그리고 은주 씨도 잘 모셔라. 좋은 사람이야. 할아버지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3개월 후 민호와 은주의 결혼식이 있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결혼식이었다. 미소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꽃잎을 뿌리는 역할을 했다. 할아버지는 정장을 차려입고 신랑 아버지 역할을 당당하게 해냈다.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하다, 미소야.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네요. 그래, 진짜 가족이야. 할아버지는 미소의 손을 꼭 잡았다. 결혼식이 끝난 후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미소는 약속대로 주중에는 할아버지와 산골에서 살고 주말에는 도시의 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울까 걱정했지만 미소는 금세 익숙해졌다. 은주는 진정으로 미소를 사랑하는 엄마가 되어주었고 민호도 책임감 있는 아버지가 되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는 미소와 함께하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느꼈다. 1년 후. 할아버지. 미소가 뛰어와서 할아버지에게 안겼다. 왜 그러니, 우리 미소. 할아버지, 제가 동생이 생길 거예요. 동생? 네. 은주 엄마가 아기를 가졌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할아버지, 동생도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부를 거죠?
당연하지. 할아버지의 또 다른 손자나 손녀가 될 테니까. 와, 그럼 저 언니가 되는 거네요. 미소가 신이 나서 뛰어다녔다. 할아버지는 그런 미소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3년 전 혼자 산에서 외롭게 지낼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다. 수진의 배신으로 시작된 고통이 결국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미소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 할아버지, 뭘 생각하세요? 미소를 생각하고 있어. 저요? 응. 할아버지에게 와줘서 고맙다고. 할아버지,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미소의 말에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다. 오늘 미소에게 동생이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 기쁘다. 3년 전 힘들었던 일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구나. 미소와 함께 보내는 매일이 선물 같다. 이제 새로운 생명까지 우리 가족이 될 예정이니 더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미소의 할아버지로서, 새 손자의 할아버지로서. 정말 감사한 하루였다. 일기를 쓰고 나서 할아버지는 창문 밖을 바라봤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었다. 그 별들처럼 그의 삶도 다시 빛나고 있었다. 미소가 가져다 준 빛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은 더욱 커져서 새로운 가족들까지 비추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깊고 평온한 잠에 들었다. 5년이 흘렀다. 미소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동생 준호는 4살의 말썽꾸러기가 되어 있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준호가 뛰어와서 할아버지 무릎에 앉았다. 준호야, 할아버지 무릎 아프다고 하지 않았니? 미소가 동생을 타이르며 말했다. 괜찮다, 미소야. 할아버지 무릎이 그리 약하지 않아. 할아버지는 준호를 무릎에 앉힌 채 웃었다. 75세가 된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했다. 매일 미소와 준호를 돌보느라 바쁘지만 그 바쁨이 오히려 활력을 주었다. 할아버지, 오늘 엄마 아빠가 오는 날이죠? 그래, 준호야. 엄마 아빠가 올 거야. 주말이면 은주와 민호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다. 하지만 요즘은 아이들이 할아버지와 헤어지기 싫어해서 종종 온 가족이 산골에서 주말을 보내곤 했다. 누나, 할아버지랑 계속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준호가 미소에게 물었다. 준호야, 너도 학교 가야 하잖아. 여기서도 학교 갈 수 있잖아요. 누나처럼. 준호의 말에 할아버지가 웃었다. 준호야, 할아버지는 어디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때 차 소리가 들렸다. 민호와 은주가 도착한 것이었다. 엄마, 아빠. 준호가 뛰어나갔다. 엄마. 미소도 은주에게 달려갔다. 이제 은주는 정말로 미소의 엄마가 되어 있었다. 혈연은 아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녀였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은주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할아버지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았다. 그래, 고생했어. 들어와라. 아버지, 건강하시죠? 민호도 인사했다. 부자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다. 3년간의 오해가 풀리고 나서 오히려 더 끈끈한 정을 나누게 되었다. 당연하지. 이 녀석들 때문에 건강할 수밖에 없어.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했다. 할아버지, 제가 대학교 가면 어떻게 해요? 미소가 갑자기 물었다. 대학교? 네, 내년이면 고3이잖아요. 대학교 가면 할아버지 혼자 계시게 되는데.
할아버지는 잠깐 생각했다. 정말로 미소가 대학을 가면 다시 혼자가 될 것이었다. 준호는 아직 어려서 주중에는 부모와 함께 살아야 했다. 미소야,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는 괜찮아. 하지만 미소야, 할아버지가 언제까지나 젊은 게 아니야. 언젠가는 혼자 살아야 할 때가 올 거야. 할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준호가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계속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해요. 할아버지는 준호를 안아주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어디 가겠니?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그때가 되면 저희와 함께 사시는 건 어떨까요? 고맙지만 나는 이 산이 좋아.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고 싶다. 할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나는 행복해. 정말로. 할아버지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5년 전 미소가 와주기 전까지는 정말 외로웠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해. 할아버지. 미소야, 너는 내 꿈을 이루어라. 대학교 가서 하고 싶은 공부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할아버지와 떨어져서 어떻게 행복해요? 바보야, 할아버지는 항상 내 마음 속에 있을 거야. 그리고 방학 때마다 여기 올 수 있잖아. 미소가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 저 정말 많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미소야. 그리고 준호도. 저도 할아버지 사랑해요. 준호도 할아버지에게 안겼다. 민호와 은주도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가 말했다. 미소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무슨 소리야? 미소가 나를 살게 해준 거지. 아버님도 정말 감사해요. 은주도 말했다. 저에게 정말 소중한 딸을 만들어 주셔서.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들이 진짜 가족을 만들어 준 거야.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줬어. 그날 밤 할아버지는 다시 일기를 썼다. 오늘 미소가 대학 이야기를 했다. 벌써 그럴 나이가 되었구나. 처음 만났을 때는 어린 소녀였는데 이제 어엿한 숙녀가 되었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이 5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미소와 준호, 그리고 진짜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들. 수진이 저지른 일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감사하다. 그 일이 없었다면 이런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다.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큰 행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구나. 내일도 미소와 준호가 깨워줄 것이다. 그 소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매일이 선물이다. 할아버지는 일기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다. 창문 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었다. 옆방에서는 미소와 준호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 혼자가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의 의미였다. 할아버지는 마음 깊이 감사하며 잠에 들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미소와 준호가 있는 소중한 하루가. 어떤 배신도 진짜 사랑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박철수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수진의 거짓말이 빼앗아간 3년의 시간.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더욱 소중한 5년을 얻을 수 있었다. 진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할아버지는 미소를 통해 배웠다. 그리고 미소는 할아버지를 통해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마음이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결국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라면 할아버지처럼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셨을까요?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따뜻한 감동이 오래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